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교수님께서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되신 계기가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제가 이렇게 연구자의 길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저도 감사드리고요. 연구자라고 하는 말은 사실 지금도 좀 어렵게 느껴지는 말이고, 제가 감히 연구자라고 불려도 좋은지 그렇게 느껴지는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지만 공부를 계속 해가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훌륭한 학생분들이랑 또 좋은 동료분들이랑 같이 공부를 계속해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연구자의 길을 가고 있고, 제가 학교에 2004년에 왔기 때문에 이제 16년이 넘어서 17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연구자의 길을 걷게 된 계기라고 하면, 저는 아주 어려서부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또 수업을 하고 같이 배워가는 것이 꿈이었고 희망이었었고요. 법학에는 언제나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철학적인 면이 있는 한편 굉장히 제도적이고 실무적인 면이 있었기 때문에 법학이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까 또 법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도 어떤 실무적인 측면하고 연구의 측면이 그렇게 구별되지 않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실무와 연구는 지금도 변함없는 생각은 같이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공부를 하고 싶었던 법이라는 대상과 제도 자체가 좋아졌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실무를 통해서 끊임없이 고쳐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법과 제도 자체를 공부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즘 교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연구 주제는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제가 공법, 세부적으로는 헌법 전공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으면서 개개인들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또 어떤 권리를 얼마큼 보장받을 수 있고 행사할 수 있는가 하는 데는 뭐 누구나 관심이 많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좀 더 특별히 이런 것들이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됐을 때 이것이 공동체 구성원인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 관련된 거는 저는 다 관심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넓게 보아서 특히 참정권, 선거권 쪽에 요즘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의 공직선거 맥락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참정권이나 선거권은 우리가 보통선거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공동체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라는 의미로도 다가오는데, 우리가 어떨 때는 굉장히 잘 의식을 하고 있고 어떨 때는 의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공동체 구성원의 자격 요건과 같은 의미에서의 선거권에 대해서 국적을 요구하거나 어떤 주민이 될 때에도 그러면 국적이 필요한지 많은 자격 요건들을 사실 요구하고 있어서, 이러한 참정권이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전제 조건에 요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또는 비국적자가 행사할 수 있는 선거권, 참정권 관심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검찰제도, 법원제도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혹시 연구자가 되고 싶은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것이 있으실까요? 아주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또 많은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을 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책을 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언론을 통해서 어떤 일을 접하셨을 때 왜 그럴까, 아니면 좀 더 달라질 수는 없을까, 이렇게 무엇이라도 궁금한 점이 생기시거나 흥미있고 재밌는 일을 발견하시게 되면 많이 찾아보시고, 더 중요한 거는 정말 왜 그런지에 대해서 끝까지 생각해보고 끝까지 알아보는 그런 것들을 차근차근 시작을 해서 계속 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궁금하거나 재밌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정말 조용히 앉아서 정말 왜 그럴까 생각해보는 습관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는 책을 넓게 읽고 법학 속에서도 우리
수업할 때 공부하는 책들도 물론 대단히 중요하고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고 또 인문사회에 관련된 많은 책들을 읽어가고 이러한 것들이 다 쌓여서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이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이 있으시기도 하고 미국에서 법조 경력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연구를 진행하시게 된 계기가 혹시 있으신가요?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 변호사 생활을 미국에서만 36개월이라서 기간으로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로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었었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재판연구관이라고 부르는 이제 법원에서 법관을 도와서 기록 자료도 검토하고 이제 결정문이나 판결문 초안 작성하는 그런 재판연구관 같은 걸 이제 캘리포니아 주에서 연방이 아닌 주의 지방법원에서 그 일도 했었었고요. 이제 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또 가능하면 교직에서 공부하고 수업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원래의 꿈이었었고요. 제가 유학을 가게 된 동기는 사실 쭉 공부를 해가면서 사실 요즘 세상에 자료도 어떤 꼭 공간을 가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나라의 것을 좀 바깥에서 보고 싶다는 동기가 가장 컸었고요. 그래서 독일도 또 제가 헌법 공부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무언가 우리나라 체계와 굉장히 다른 체계를 가진 곳에 가서 사람이 사는 곳이라면 법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역사가 쌓이다 보면 굉장히 체계가 달라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랑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나라에 가서 그 속에서 그곳의 법을 공부함으로써 그 자체도 공부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것은 정말로는 어떤 것인지 밖에서 보고 싶었던 동기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반드시 언젠가는 와서 여기에서 공부를 계속 해가고 싶다는 생각은 원래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것을 공부하고 경험해 보고 싶어서 유학을 가게 됐었고 그런데 또 사실은 변호사 일을 하게 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를 하거나 계획을 했다고 말씀드리는 젊어서부터 준비하고 계획했던 일은 아니고요. 제가 유학을 가서 만났었던 교수님께서 또 사적으로는 제 인생 최초의 여성 교수님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교수님들 중에는 여성분이 안 계셨고 석사학위를 했었던 학교에는 여성 교수님은 계셨지만 제가 지도 교수님으로 모시거나 아니면 수업을 듣지는 못했었고요. 박사학위를 하고 있을 때 제 지도 교수님께서 여성 교수님이시기도 했고 그 전보다도 20년 이상의 실무 경력을 공익 분야에서 가지고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제가 공부를 하는 동안에도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최대한 빠른 시점에 진짜 세상에 그분 표현이 진짜 세상에 나아가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계속 권고해 주시고 해서 박사학위를 마친 직후에 일을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사후적으로도 지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었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고 한 2달 정도도 되지 않아서 생활은 정말 정신이 없이 바빴습니다. 아주 말단 1년차 요즘 말로 어쏘 변호사였기 때문에 정신이 없는 속에서도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내용이 진짜는 이거였구나 이렇게 느꼈던 순간순간이 지금도 기억이 선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지도 교수님께도 감사드리고 일을 해볼 수 있었던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데요. 답이 길어졌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와서 같이 이제 공부해 가는 것이 원래부터 꿈이었습니다. 많은 분야 중에서도 이제 헌법이나 군법 분야를 주로 연구하고 계시는데 이 분야의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저한테는 아주 매력이 있는 분야인 것이 맞고요. 제가 언젠가부터 상당히 어려웠을 때부터인 것 같은데요. 어떤 단위이든지 간에
두세 명이 모여 있을 수도 있고 뭐 학교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더 큰 단위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 있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내가 그 구성원으로서 이 공동체 의사결정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공동체가 의사결정을 했을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 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었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공법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공법은 공동체나 공권력하고 그 구성원 간의 관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주 분명하게 어떤 제도를 개선해 가게 되면 그 제도가 가지고 오는 어떤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사법 영역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점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어떤 공권력이나 공동체에 관련된 제도가 있고 그 구성원의 관계가 제도가 개선돼감에 따라서 달라져가는 것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점, 이 점이 저한테는 큰 매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 교수님께서는 이제 법률 분야 쪽에서 굉장히 영어를 수려하게 구사를 하시는데 사실 많은 연구자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은 학생들이 영어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런 영어 실력과 관련해서 혹시 어떤 노하우나 조언 같은 것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우선 젊은 세대 분들은 어학, 특히 영어 포함해서 외국어 실력이 정말 출중하시기 때문에 제가 조언을 드리는 것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렸을 때 영향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부모님께서 많이 강조를 하셨던 점이 언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사용하는 언어가 생각하는 도구가 된다는 점을 많이 강조하셔서 이제 다양한 외국어 책도 갖다 놓으시고 좀 접할 수 있게 해주셨던 것은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법학을 공부하면서 또 장차 법조인이 될 사람으로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공부한다고 할 때에는 어떻게 보면 원론적인 얘기지만 1차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소신인데 어떤 사람도 모국어를 넘어서는 외국어 실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를 모든 상황에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법조인의 언어는 명확할 것, 정확할 것, 그리고 효율적일 것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어로서의 영어도 법조인으로서 영어를 사용할 때도 명확성과 효율성 두 가지가 결국은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인데요. 제가 이제 학생분들께라면 드리고 싶은 조언은 법률 용어를 우리가 법학도로서 우리나라의 법을 공부할 때도 법률 용어가 따로 있는 것처럼 영어도 그러하고 그리고 이제 많은 법률 영어 사전들이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체로 1000개 정도 이 기준이 이제 제가 유학을 갔었을 때 그 학교에서 이제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하고 로스쿨에 처음 오는 학생들이 1000개 정도 이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이 1000개 정도를 영어로 된 법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가지고 와서 제가 가끔 로스쿨에서 경연으로 하는 수업 중에 영어로 된 수업을 할 때 많이 또 이렇게 제안하기도 하는데요. 1000개 정도의 법률 용어를 제가 권하고 싶은 방식은 우리나라의 물론 법 체계는 많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법률 용어와 본인이 생각할 때 가장 유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보고 결국은 1000개 정도의 법률 용어는 끊임없이 시간이 날 때마다 자꾸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은 내용이 명확하고 정확하면 되고 그리고 법률가로서는 설명을 하든 설득을 하든 효율적이면 되는 것이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고 논리를 정확하게 세우고 나면 그 다음은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언을 해야 된다면 법률 용어는 1000개 정도는 잘
검선된 1000개 정도를 한번 외워보려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모국어도 그렇지만 어떤 언어든지 배워갈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의 말하기를 듣고 나보다 잘 쓴 사람의 글을 보음으로써 읽음으로써 언어를 배워가는 것이니까 제가 유학을 앞두고서도 하루에 15분에서 20분이 될지언정 하루도 빼지 않고 이제 유학을 앞두고 한 6개월 정도는 반드시 이제 잘하는 법률, 영어로 된 법률 변론 같은 것이 이제 녹화된 것이 있으면 하루에 30분을 목표로 해서 들었었는데요. 나중에 큰 도움은 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보다 잘하는 말, 나보다 잘 쓴 글을 하루에 15분에서 30분이 되더라도 좀 꾸준히 매일같이 읽고 들어보는 거 그리고 좋은 글 자꾸 읽어가는 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여기서 끝인데 혹시 더 하고 싶으신 말씀은 있으실까요? 우선 연구자의 길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하는 연구자의 길은 특히 법학을 공부해 가고 또 장차 법조인이 되신 분들께 연구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의 길이 별도의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먼저 할 수도 있고 또 일을 해가는 과정이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 20년이 될 수도 있는데 일을 해가는 과정에서 제도 차원에서 고치면 좋을 점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면에서 이거는 정말 왜 그런 걸까 이런 의문이 생길 때 이것을 흘려보내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를 해가는 것이 쌓이다 보면 80% 실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정말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별도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어려운 나중에 따로 해야 되는 일이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 궁금한 것을 깊이 있게 공부해가는 그런 습관을 계속해서 가시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다 함께 다 같이 연구를 해간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문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결국은 제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도라고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제도를 만들었을 때 그 제도는 어떤 인적인 요소나 주관적인 요소, 어떤 사람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것을 운영하게 되고 그 속에서 살아가게 되더라도 적어도 최소한의 어떤 지켜야 될 것들을 막아주는 장치는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아직은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에 여전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제도를 고쳐보자, 제도를 개선해보자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는 있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자신은 없습니다만 끝까지 공부는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할 때에도 그렇고 또 장차 학교에서 나아가서 일을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조금 더 어떻게 달라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습관이 우리 모두를 연구자로 만들어주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공부하는 많은 후배분들 앞으로도 같이 할 수 있기를 제가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